사랑이들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원주 삼천교회 우광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너힐링 이야기 꾸며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내적 치유 이너힐링 칼럼을 인도하는 원주 삼천교회를 섬기는 우광성 목사입니다. 성인아이에 대한 강의든지 혹은 제가 쓴 글을 읽어본 분들 가운데서 가끔 제게 농담을 건네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 자신도 성인아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사실 황성주 박사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성인아이, 즉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환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황성주 박사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완벽하게 성숙하고 단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누구든지 간에 조금씩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겠지요. 사실 이러한 칼럼을 인도하는 저 자신도 남들이 모르는 곳에서 혹은 제 스스로 느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픔이나 또 갈등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점에서 평생토록 우리가 해야 될 자기 성숙의 노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또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또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자기의 단점을 드러내는 일들도 힘들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 부분도 용납이 잘 되지를 않고 또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걸 또 고쳐 나가야 되는데 고쳐 나가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대신에 그저 있는 그 모습으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그 무의식적 본능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습관, 이것이 성품으로 굳어진 이런 그 실체를 프로이드는 기계적으로 숙련된 자기 기술이라고 보았어요. 일종의 메커니즘으로 보았던 건데요. 이 무의식적인 기술이 자기의 단점이나 약점, 더 나아가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불렀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증명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어기제, 자기의 성숙을 자기 스스로 방어하는 이런 방어기제를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자기 방어기제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수록 내면의 치유가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방어기제의 특징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어기제의 모습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이드에 의하면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어기제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합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솝 우화의 그 신포도 동화 이야기 다 아시죠? 자, 능력이 안 돼서 이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여우가 있었어요. 이제 배고파서 지나가는데 아주 참 먹을 만한 아름다운 탐스러운 잘 익은 포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렇게 침이 흐르고, 야,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포도를 따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포도가 너무 이렇게 높이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점프도 해보고 또 혹은 옆에 나무를 기대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까지 포도를 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게 현실인데, 그 자존심이 상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생각을 고쳐먹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마 저 포도는 보기에는 맛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포도는 분명히 신포도일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거 따먹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저거 따봤자 하나도 못 먹고 뱉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를 따먹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비참한 실패자가 되지만, 예, 포도의 실상과 관계없이 저 포도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저하시키게 되면 신포도일 거야 하는 순간에 비참한 자신 사라지는 거고요.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고요. 자존심 상처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 그러면서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지만 포도의 맛이 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존감에 상처 없이 유유히 지나가는 것. 예, 바로 이런 것들이 합리화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합리화를 사용하는 결정적 이유는 목표에 이르지 못한 실망감을 제거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용인하고 혹은 묵인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무의식적인 자기 보호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합리화란 진짜 이유보다는 그럴듯한 좋은 이유를 찾아서 자신을 변호하고 핑계를 대고 혹은 변명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무의식적 현상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파티에 내가 꼭 가고 싶었는데 그쪽에서 나를 초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참석을 못한 거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하지만 이럴 때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쓱 바꾸는 거죠. 그 파티에 내가 초청이 되었어도 나는 거기 안 왔을 거야. 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으면요. 초청받지 못한 자존심의 상처가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고요. 있는 그 상태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일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몇 시에 깨워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깜빡 이제 뭘 하다가 못 깨웠어요.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이제 불평하게 되나요? 어머니를 불평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가 알람 시계를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그럼 2개, 3개씩 준비해서라도 일어났어야 되죠. 이렇게 진짜 이유는 자기의 게으름이었고 자기가 시간을 맞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노력하지 못한 것이 진짜 이유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존감, 정체성에 또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단순하게 어머니가 깨우지 아니해서 일이 그르쳤어요. 이러고 또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합리화를 통해서 모면하려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 무의식 가운데 이미 고착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디펜스 메커니즘 방법 중에 이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위협적인 정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자신의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저 이렇게 잠시 나와 떨어져 있는 거야. 혹은 뭐 외국에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아이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사실 문제 아이를 인식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피해가고 인정하지 않는 이 부정.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 인정을 한다는 거죠.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절대로 암이 아닐 거야 이러면서 고집스럽게 부인하다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때를 놓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그 외에도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에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억압도 있고, 뭐 투사, 퇴행, 또 이렇게 보상, 무감각,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군가로부터 이제 나 자신의 문제를 내가 지적을 당하게 되면 정말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과 다르게 당장 이렇게 그러면 너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금방 공격적인 성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게 말해준 사람이 움찔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오는 어떤 도전들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본인이 자신의 무의식적 방어 기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핑계대고 모면하고 이렇게 상황을 넘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품으로 고착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이런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나의 그러한 태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변화되고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성장해지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막아버렸던, 스스로 거부했던 이런 방어 기제, 이 문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장시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상처들도 돌아봐야 되겠지만 내 스스로의 성장을 막는 내가 가지고 있는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이너힐링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드릴게요. 영어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어서 제이어스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지 함께합니다. It'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just to know thus saith the Lor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to trust